1598년 11월 19일 새벽, 노량의 차가운 바다는 자욱한 화약 연기와 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 이순신은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한양의 궁궐에서도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다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같은 날 또 한 사람은 평생을 바친 관직에서 쫓겨나 모든 명예를 빼앗겼습니다. 조선을 구한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진 이 기묘한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양 건천동의 어느 골목입니다. 지금의 충무로 일대인 이곳에서 두 소년이 처음 만났습니다. 3살 터울의 형이었던 류성룡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영민한 선비였고, 동생 이순신은 나무칼을 휘두르며 골목을 누비던 대담한 아이였습니다. 훗날 대유학자 이황이 하늘이 낸 인재라 극찬했던 류성룡은 이미 그때부터 이순신이라는 원석이 가진 비범함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두 사람의 길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류성룡은 장원급제 후 승승장구하며 30도 안 된 나이에 요직을 두루 거치는 엘리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다 40이 다 된 늦은 나이에야 겨우 무관이 되었고, 그마저도 변방의 거친 현장을 떠돌며 무명장수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건천동의 그 동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조선을 구할 사람은 오직 이순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591년 일본의 침략 징후가 뚜렷해지자 류성룡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종유품 현감에 불과했던 이순신을 정삼품 전라좌수사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무려 7단계를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은 말도 안 되는 파격이라며 류성룡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순신을 추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건 류성룡의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592년 마침내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육지의 방어선은 며칠 만에 무너졌고, 임금은 궁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조선은 멸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바다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포, 사천, 한산도.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왜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승전보였습니다. 류성룡의 안목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시재상으로서 후방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외교를 책임지며 이순신이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웅의 등장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겨났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이순신을 향해 선조의 질투 어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누명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순신을 천거했던 류성룡 역시 죄인을 추천한 자로 몰려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정을 가득 채웠을 때 류성룡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서면 이순신은 정치적 동지로 몰려 더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류성룡은 동료 정탁을 통해 이순신의 목숨을 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간신히 죽음을 면한 이순신은 백의종군, 즉 이름 없는 병사로 전장에 돌아가는 처절한 길에 오릅니다. 1598년 11월 19일,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노량의 전의 밤이 밝았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도 외쳤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놀랍게도 같은 시각 한양에서는 류성룡을 향한 최후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자 필요가 없어진 재상을 제거하려는 정적들의 음모였습니다. 이순신이 전장에서 숨을 거두던 바로 그날 류성룡은 영의정 자리에서 파직되었습니다. 조선을 구한 두 영웅이 같은 날 한 명은 육체적으로, 한 명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고향 안동으로 내려간 류성룡은 가난과 병마와 싸우며 붓을 들었습니다. 지난 전쟁의 참혹한 교훈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그는 책 곳곳에 이순신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았습니다.
그는 진정 하늘이 내린 사람이었다는 문장 속에는 끝까지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재상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웅 이순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영웅을 발견하고 시련 속에서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던 또 다른 영웅 류성룡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 두 남자의 아름답고도 잔혹한 우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했을까요?